안녕하십니까, 정환준입니다. 오늘은요, 경관조명회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경관조명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강다리의 야간 조명을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또 남산타워 아시죠? 국회의사당 아시죠? 저녁에 굉장히 좋은 조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를 두고 경관조명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경관조명 사업에서는요, 대표 주주가 한 회사가 있어요. 누리플랜이라고 이상우 회장이라는 분이 창업한 회사인데요. 아주 경관조명 분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사실 이상우 회장은요, 초기에 경관조명 회사를 창업한 것은 아닙니다. 20여 년 전, 전 재산 15,000원이 전부였던 청년 이상우. 젊음 하나 믿고 무작정 상경했던 그는 남대문 시장의 점원 생활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첫 발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자연히 시장을 알게 되고 또 나아가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이상우 회장은 하나의 결정을 하나 합니다. 어떤 결정이냐고요? 당시 청년 이상우의 눈에 들어온 시장은 바로 한창 호황을 누리던 건설 시장이었다. 그는 건축자재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뛰어들게 됐다. 그 당시에도 배운 게 많지도 않고 남들보다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그럼 이 회사에서 버텨내려면은 진짜 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솔직하게 발로 뛰는 수뿐이 없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발빠르게 정보를 구하고 부지런히 전국을 뛰어다니며 영업을 펼쳤다. 그 결과 영업에 입문하자마자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상우 회장은 학벌은 전문대까지였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는 없다. 아니, 실력이 우선이지 무슨 학벌이 우선이냐. 기업에서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 최고 아니냐. 난 이건 못 믿겠다. 이런 회사에서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항의도 하고요.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 스스로 창업을 결심을 합니다. 서울살이 4년 만에 그는 조그마한 건축자재 납품회사를 창업했다. 그동안 닦아놓은 인맥을 발판 삼아 또다시 부지런히 뛰었고 현장에 살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영업 원칙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아갖고 귀로 만들려고 해요. 귀로만. 요즘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라.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서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똑바로 정보를 줬는지 그 감각적으로 냄새까지 맡아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냄새까지 맡으며 현장을 뛰어다닌 창업 초기.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넘쳐나던 그의 열정 덕분에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늘고 성장 일로에 들어섰다. 고객들한테는 진짜 그 적기에 좋은 제품 갖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한테는 신용을 지켜준 거죠. 언제 수금을 해갖고 언제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꼭 약속을 지켰지. 그때 이상우 회장은 또 고민을 합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갈 건가?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남의 물건을 떼다가 내가 파는데 이게 얼마나 갈 거냐.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선진 시장을 배우기 위해 선택했던 일본행. 그는 일본의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EGI 펜스라는 신종 아이템이었다. 내가 이제 기술이었으니까 이제 사진 보여주고 이러니까 국내에 우리 뭐 기술자들 많지 않습니까? 물레동 같은 데 가면은 보여주니까 이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협약을 딱 맺어갖고 그 하청을 준 거지. 처음에는.
어렵게 개발에 성공한 뒤 시장에 선보인 이지아의 펜스는 빠르게 호응을 얻어갔다. 적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신문을 넘기는데요. 신문 위에 생활소음 규제법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생활소음? 건설 현장 가면 소음이 엄청난데 저건 어떻게 하지? 도로 주변은 어떻게 하지? 그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저 소음을 막아주는 걸 한번 찾아보자. 90년대 초반 생활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공사 현장에서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고 여기에 착안해 개발한 것이 바로 가설 방음벽이었다. 성과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거를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의 소리를 갖다가 미세먼지와 소리를 갖다가 흡수하다 보니까 좀 좋았지. 새로운 제품이니까. 가설 방음벽 시공 현장이 빠르게 늘면서 그는 점점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키워갔다. 그러나 그의 질주에 여지없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신문기사에 처음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빨리 가설 방음벽을 개발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너무 빨리 개발했던 거죠. 너무 빨리 개발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요. 햇빛 아래 계속 있으니까 변색이 되고요. 또 뒤틀림도 일어나고요. 또 배불뚝이처럼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야, 나 지금 많이 팔았는데 저런 문제점이 생기면 어떡하냐 하는 가슴이 툭 내려앉을 정도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요, 이상우 회장은 과감하게 결정을 합니다. 성능이 안 나오는 거구나 해갖고 우리가 이제 다시 개발을 했지. 그래갖고 그 다시 개발한 제품을 갖고 과거에 납품했던 건 내가 이제 다시 설치해주고 새로운 제품 개발한 거 갖고 무상으로다가 다시 교체를 해줬지. 싼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게 좋다. 그리고 성실 시공을 하는 회사를 나는 택하겠다 하고 고객사들이 선택을 했고 그게 이상우 회장 회사 대상 강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회사의 모양을 아주 건실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허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번에는요. 탄탄대로를 달릴 것만 같던 그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닌 밤중에 떨어진 날벼락이 있었으니 이들이 개발한 가설 방음벽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쟁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온 것이었다. 아, 상당히 괴롭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수주를 하러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그 괴로운 심정은 말도 못했어요. 3년간의 공방전 끝에 승소 판결로 마무리된 특허 분쟁.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특허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야, 참 특허 전쟁하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특허 전쟁이 이제 나름대로 특허 분쟁이 조금 해결되고 나름 안정될 무렵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참 중소기업은 뭔가 안정을 가져가기 전에 뭔가 계속 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이 큰 게 또 하나 왔어요. 97년 여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로지. 무너지는 공사 현장에 속출하는 가운데 이상우 회장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고 저게 쓰러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태풍도 잠잠해졌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켜왔던 원칙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큰 태풍 속에서도. 임시 시설이었지만 건축물을 세우듯 탄탄하게 지은 가설벽은 태풍에도 무사했고 그는 이렇게 연이은 위기 속에서도 보란듯이 기회를 잡고 이겨냈다.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위기가 올 수 있고 내부에서 위기가 올 수 있는데 항상 그 조심스럽게 진짜 하고 뭐 항상 원칙을 지키자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98년이 지나고요. 99년에 들어가서는 매출액이 100억대를 더 겁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선물가게 점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 자재를 팔았고요. 그러다가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 그리고 1999년에 매출 100억을 합니다. 매출 100억대를 넘어서면서 이상우 회장은 내부 조직 갖추기에 나섰다. 사장에게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옷을 벗고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것. 이를 위해 대기업 출신의 임원을 영입하고 조직 내 새로운 문화를 심기 시작했다. 예,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또 와다 보니까 뭔가 조직이 돼 있는 줄을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직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화란 어떠한 각 분야별로 자기가 팀별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또 목표와 그 실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아 가지고 그걸 조직화 시키는데 제일 큰 중점을 둘 겁니다. 이제 회사 조직이 갖춰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옛날에 이상우 회장이 처음 했던 거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 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벤치마킹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직원들을 일본으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내보냅니다. 뭔가를 보고 와라, 가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가 너네들이 찾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린 생각이죠. 본인 스스로 일본 여행을 하면서 EGI 펜스를 개발하게 되고 신문을 찾다가 가설 방음벽을 개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처럼 이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시각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가져올 거다. 가서 보고 온 게 조명이었습니다. 언제나 선진시장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던 이상우 회장. 당시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이었다. 미래에는 진짜 디자인이 가미된 벼랑 이런 게 될 것이라는 예견을 했던 거지. 그래갖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가 다리를 건설해서 다리를 놓고 막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이 야간 조명은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설치했을 때 시민들한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고 밤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2002년이 되면 월드컵이 열리고 그 전에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분명히 경관 조명이 많이 발주를 할 거다. 그는 이번에도 발빠르게 신규 사업팀을 꾸리고 시장 진출에 나섰다. 예상대로 경관 조명 사업이 붐을 일기 시작했고 마침내 첫 수주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 그때 기분 날아가는 기분이었지. 뭐 선유도 우리가 수주해갖고 불 켰고 무지개 다리 불 켰고 그다음에 가양대교, 그다음에 어디야 한강대교, 원효대교, 강병북로, 올림픽대교 다 우리가 수주했죠. 그렇게 각종 교량과 건축물의 조명을 밝히고 도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기 시작하면서 경관 조명 전문 기업으로의 변신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저 다리를 할 때 참 상당히 그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설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최종 계약할 때 이렇게 힘들었던 것도 공사하면서 또 이제 또 그 어려움을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죠. 조명 사업에서 일군 영역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그는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매출액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리고 기획에서 디자인, 시공까지 가능한 전방위 조직도 구축했다. 이곳만의 경쟁력이었다.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우리가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직접 시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엔지니어면서 시공회사. 이런 회사가 많이 없어요, 국내에. 조명과 경관 시설물 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경관 조명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어간 이상우 회장. 창업 10년 만에 이룬 성공이었다. 1988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불과 얼마나 지났습니까? 16년 지났나요? 16년 만에 매출액을 300억 하는 회사의 오너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나가게 안 놔둡니다. 문제는요, 디자인팀에서 발생을 합니다. 경관 조명 사업의 핵심 부서였던 디자인팀. 그러나 이들의 예기치 못한 배신에 그동안 일궈놓았던 경관 조명 사업은 한순간에 위기를 맞게 됐다. 막막했죠. 왜? 일이 없으면 다행했었는데 일이 있으니까. 그걸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디자인을 해갖고 납품을 하고 설계를 하고 납품하는 게 관공서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이거 수행을 못하면은 큰 회사가 이미지가 타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누리플랜 이제 조명 사업부 이제 끝났다 한간하는데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똑같습니다. 이상우 회장은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를 합니다. 일단요, 물론 디자이너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많이 설득해서 남았다고 하지만 많이 나갔으니까 일단 디자이너들을 더 많이 뽑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리환경 디자인 연구소에서 인력을 계속 양성해 왔다고 그들을 또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디자인 팀을 개편을 합니다. 이상우 회장은 팀의 개편을 통해 한 사람에게 집중되던 조명 사업 업무를 고르게 분산시키도록 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마다 책임자를 두고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적인 운영 체계가 만들어졌다. 알았지? 꼭 그 본부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을 통해서 디자이너가 직접 한 걸 갖고 가서 설명을 하게끔 해갖고 이제 그 지시를 내렸지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저 회사 그 시스템을 좀 바꿔봐라. 그때 이제 이인재 사장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더 세밀하게 따져갖고 그렇게 이제 조직을 개편한 거죠. 그렇게 밤을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듯 그는 위기 속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찾아냈고 그것은 미래를 여는 서막이 되었다. 내가 누리플랜의 CEO로서는 장래의 직원들과 우리가 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뭔가 이익이 남기려면 어떤 아이템으로 아이템 변경을 좀 해줘야 되겠다. 2010년이죠. 작년이죠. 드디어 이상우 회장은 누리플랜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코스닥 등록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공모주 청약이요, 843대 1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했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보니까 이건 생산업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지?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경쟁력이 강하지? 할 정도로 공모주에 열기가 붙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12,000원을 공부했습니다. 98년 그리고 1988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매출액을 600억 하는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요, 2010년에만 45억을 했습니다. 올해 어떠냐고요? 성장하겠죠. 2011 벤처 국방마트 전시장에서 만난 누리플랜. 이곳에서 그들은 신종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레이더를 선보였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준비하는 차세대 먹거리. 예, 누리플랜이 이제 조명회사인데 새로 이렇게 아주 국방 쪽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레이더는 그 군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누리플랜에서 향후 그 국내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납품된 레이더는 누리플랜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국방 부문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EMP 방호 사업이다. 전자폭탄의 피해를 대비하는 이 방호벽 사업은 전기와 전파,
구조물 설계와 정보 기술 능력이 고르게 결합된 분야. 누리플랜의 새로운 미래를 걸고 있다. 안주에 있으면 좀 낙오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누리플랜 임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헝그리 정신으로, 창업 정신으로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도 찾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지금 우리 그 EMP 사업이나 레이더 사업은 아마 대한민국,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진짜 1등 되는 그런 기업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상우 회장은 인터뷰 때요, 본인이 살아왔던 이야기도 쭉 했지만 그 속에 본인의 기업가 정신과 그 다음에 끈기, 도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안에서요, 본인 스스로 이야기할 때 10년마다 10배 성장하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매출 1조가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나는 가리라고 합니다. 이상우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끈기와 도전과 또 나름대로의 변화와 혁신이 이상우 회장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